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방송 이현재 목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좀 장소가 스튜디오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파주에 그 남북중앙교회에서 오늘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에서 제가 오늘 강사로 초대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불가불 스튜디오로 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지에서 파주 남북중앙교회 월릉면에 있습니다. 남북중앙교회에서 현재 방송을 진행 중이므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기다려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 질문 답변부터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이 전 부총리죠. 부총리 경제기획부 장관이었죠. 이 김동연이가 이제 창당을 했습니다. 이 창당했을 때에 이제 거기 송영길도 가고 그다음에 이준석도 가고 축하를 해줬죠. 그런데 이 창당이 김동연 창당에 사실상 좀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연이 왜 창당을 했을까? 여러분 혼자 현재 지지율도 없는데 왜 대통령 후보로 저렇게 뛰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김동연이 이제 대타로 정권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동연을 이제 일단 대타로 지금 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김동연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김동연이 누구냐? 김동연은 한마디로 여시제 멤버입니다. 핵심 멤버. 여러분 여시제 핵심 멤버가 어떤가 아시죠? 홍석현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한 언론 카르텔의 수장이 홍석현인데 부수장 정도 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연이 상당히 홍석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시제의 핵심 멤버고 그리고 여시제를 이끌어가는 실제적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여시제 쪽에서도 확실한 후보를 한 명을 현재 꺼내놓은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대권 후보를 교체할 때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김동연을 대권 후보로 그리고 창당을 해서 현재 그 당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시제와 이 홍석현은 쉽게 말하면 내각제파입니다. 그래서 김동연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이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현재 민주당에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당에도 내각제로 가려는 그런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사정과 형편상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내각제도 한번 실현을 해봤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초창기 때는 내각 책임제도 이제 실행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 투표로 바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내각제가 실현이 된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 구도가 미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여러분 미국이 왜 내각제를 안 하겠습니까? 내각제가 좋은 장점이 있다면 내각제로 가는 게 좋죠. 그러나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나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내각제를 할 때에는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수장이 있죠. 그 수장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캐나다도 사실은 이제 내각제입니다. 호주도 내각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각제를 선호하는 그런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왕이 있습니다. 왕. 일본에도 이제 천왕이 있고 바로 영국에도 엘리자베스 왕이 있고 호주나 카나다도 그 나라의 실제적 군주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아직까지도 영연방 국가는 거의 대부분 이 내각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나라의 수장, 최고의 통수권자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문화된 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내각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내각제를 실시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왕이 없는 국가는 바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왜 내각제로 가려고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를 이게 파괴시키는 거죠. 내각제가 되면은 일당 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일당 독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권력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바로 이 일당 독재로 가는 거죠. 자민당이 이제 공명당이랑 연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정권이 교체가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번 그 당이 권력을 잡으면 거의 그 당이 이제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동연은 이제 나중에 히든카드로 이제 써먹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당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대권 후보가 교체가 될 때 바로 김동연을 이제 히든카드로 써먹기 위해서 미리 지금 저들이 그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저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문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찍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시작한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많은 애청자분들이 기다렸다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이 미국에서 온 그 손님을 한 명 만났어요. 손님을 만났는데 이 손님이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인데, 자,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그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 누군가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파워 있는 장관, 그 장관 자리, 거기 이제 국장이죠. 거기 국장입니다. 그 국장이 와가지고 이재명도 만났고 이제 윤석열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을 만났는데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국무부 차관보인데 미국의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이제 국무부 장관이 있으면 거기 이제 국무부 차관이 이제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는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차관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명의 차관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관보의 부국장,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이제 국장이죠, 국장. 미국에서 국무부 한 국장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이 국장이라 할지라도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이 국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재명을 만났고,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자, 이재명이 한 얘기가 바로 미국 때문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존 오스본 미 상원의원, 이건 이제 미 상원의원과 악수한 건데요. 언제 그 상원의원과 만났습니다. 근데 또 둘 다 이제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그 국무부 차관보를 이제 직접 면담을 했고, 자, 오늘 이제 존 오스본 미 상원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간복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 면접에서 이제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란 나라가 합병이 되었다. 조일 합병이 됐다 이거죠. 미국이 허락했기 때문에. 자, 미국이 이제 자신들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쪽에 극동아시아는 일본이 점령하는, 서로 이렇게 협상을 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미국 때문에 한일합병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관파천 아시죠? 아관파천. 우리 고종 황제가 일제의 일제의 박해를 피해서 바로 러시아 공간으로 이제 아관파천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은 어떤 국가를 지킬 힘이 없었어요. 국가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보다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보다 그 당시에 미국과 그 일본이 어떤 외교적 그런 친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 조선이 넘어가는 것보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 한일합병에 이제 수용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미국이 한일합병 수용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중국, 청나라 아니면 이제 러시아, 청나라 아니면 러시아에게 합병이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죠. 이때 바로 이 미국의 결정, 한일합병, 이 한일합병이 바로 그래서 생긴 건데, 이재명은 이제 오로지 미국 때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 조선이 자국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자국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이제 그 사드 문제, 사드는 주권 문제다. 자, 하면서 이제 그 종전선언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종전선언 관련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 인심을 좀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공들여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에 그런 목숨을 걸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것마다 다 실패했잖아요. 탈원전 실패했죠. 이번에 한전 사장이 이제 국민이 원하면 원자력 발전 짓겠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통해 가지고 탄소 제로를 외쳤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공한 게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완전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많죠.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게 태양광 발전. 어때요? 우리나라 금수광산 다 몰아가지고 태양광 발전 패널 깔았죠. 새만금 그 황금 같은 그런 땅덩어리 그 갯벌, 천연 갯벌을 다 메꿔가지고 일단 방주제를 줘놨으면 가장 유용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태양광 깔아가지고 그냥 갈매기들이 거기다 다 배설물을 그냥 덮어놔가지고 태양광 발전 그냥 그거 써먹지도 못하는.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 한 5년서 10년 지나면 중국산 수입해온 태양광 패널 이제 발전 안 되면 다 폐기해야 되죠. 그 엄청난 폐기물들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무슨 지금까지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없죠. 여러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업이 제대로 잡혔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창출됐습니까? 아니면은 국가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까? 오직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죠. 이번에 그 요소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소수 사건.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요소수 사건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피눈물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현재 지금 힘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계가 이러다가 다 죽는다. 현재 삼중고를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업계, 자동차 업계, 지금 현재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삼중고가 있어요. 그 삼중고가 뭐냐면 반도체 부족. 자, 우리나라가 현재 반도체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수급이 안 돼요.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반도체 원자재 값이 굉장히 지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원자재. 자, 지금 현재 모든 국가가 지금 현재 그 긴축 정책을 하고 있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해와야 될 원자재 값이 자체가 아주 급속하게 많이 올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 해가지고 이제 이 공장이 연기가 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다 폐쇄를 시킨단 말이죠. 이런 공장을 다 폐쇄를 시켜요. 그리고 다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탄소가 나오는 이런 공장은 지금 거의 운행 불가능 상태에 빠져 있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반도체가 부족하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탄소 중립으로 이제 굉장히 기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운송, 원자재를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그 모든 어떤 산업의 그 혈관과 같은 그런 그 자동차 운송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악재를 만난 거죠.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차량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저기 뭐요 요소수까지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요소수까지 없으면 이제 이게 자동차 업계가 급격하게 이제 이게 폭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소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 차를 안 사요. 차를 안 사니까 이 자동차 생산 업체는 지금 이제 이 위기를 맞이한 그런 이제 상태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 요소수가 왜 부족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요소수가 왜 부족한가? 예, 이게 이제 요소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제정치학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부족한 거는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가야 돼요. 예. 왜 부족할까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요소수에 관련돼서 무제한 그런 문외한 지식이 없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요소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다 떨어졌을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이게 지금 이 차량에 국가에서 뭐 긴급하게 후송을 해왔다, 긴급하게 뭐 그 요소수를 공급을 한다 떠들어대죠. 실제적으로 주유소 가면요 전부 다 요소수가 없어요. 요소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서서히 차량 운행을 못하는 이런 차량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정관 수술이 뭐냐면은 이 매연 저감 장치, 매연 저감 장치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수가 들어가는 매연 저감 장치를 차단시키죠. 차단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차는 가요. 차는 갑니다. 차는 가는데 그 대신에 이제 배기가스에서 엄청난 매연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동안에 맡아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동안에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이 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또 새카만 연기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이 배기가스를 우리가 이제 우리 폐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여 마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탄소 제로 시대네 이렇게 외치면서도 요소수 수급 대책 하나 좀 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지금 못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의존하고 있는 이 요소수가 바로 부족하다. 이거는 바로 중국 의존도에 따라서 대한민국 산업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를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예, 이거 요소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것이 요소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이 협조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바로 이 선거 바로 직전에 중국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막강한 것인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현재 이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대선을 앞두고 이 요소수 사태를 일으킨 거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요소수가 부족한지 이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요소수가 부족하다. 이거는 이번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정권을 교체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연장하느냐, 이 두 후보가 지금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후보가 다 불안해요. 이 두 후보가 다 불안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큼 불안하냐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제 이게 뻥끗, 그들이 이제 김만배나 그 다음에 유동규나 그 다음에 남욱이나 정여강이나 자, 이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뻥끗 해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지금 갑니다. 그냥 이재명은 그냥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겠어요. 저 4인방 화천대유 천화동인 저 4인방이
얼마나 입이 무거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저들이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정영학을 제외하고는 다 구속이 됐는데 과연 저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자, 수사를 지시했는데 지금 현재 이 검찰이 하고 있어요. 예, 검찰이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해라. 예, 특검을 해라. 그러니까 특검 수용 안 한다는 거죠. 검찰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특검을 수용하면은 특검이 누가 오냐면 야당 추천 검사가 야당 추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당의 검사가 왜 이거를 하느냐? 예, 그렇게 왜 주장을 하느냐? 이재명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현재 이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야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그 욕심, 그 마음이 더 간절해요.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문재인을 따랐던, 문재인을 지켰던 호위무사들, 문재인 라인에 섰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적폐청산, 적폐수사 해가지고 다 갑니다. 여러분, 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이재명을 알고 나면은, 이재명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 자, 이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정치소설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순순히 물려줄 것인가? 이 의문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이 현재 10%, 윤석열보다 10%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조작도 한계가 있어요. 여론 조작도 한계가 있어요. 예, 이미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가 60대 40으로 나옵니다. 정권 교체 60%. 자, 그렇다면 정권 교체에 열망하는 이런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런데 이게 설득하려면 어떤 영웅적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은 영웅적 후보인 이것보다도 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흠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게 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직력과 권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순간적인 그런 센스 어필로 국민에게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깔려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나 하면 다 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부인의 저기에서 손을 잡았다. 그거를 공개를 했다. 여러분, 그 공개한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거 공개하면 참, 훌륭한 남편이구나.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재명이가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구심이 더 가는 거예요. 저 생시원한 거라고. 실제적인 목적은 그게 아닌데,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가는, 그걸 왜 공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간에 떠도는 그런 소문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계속 지금 하락되고 있으니까 그걸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그 앰뷸런스 타고 가는 CCTV를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 병원의 그 진료 기록, 병원의 진료 기록 뭐 이런 거 다 공개를 하면서 이제 방어를 계속 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병원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도착한 사진을 공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에 관련된 어떤 선입관이 이미 다 머릿속에 고정이 되어 있죠. 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병상 기록을 보여주고 뭐 앰뷸런스 사진을 보여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별 영향이 없어요. 저거는 변명하는 것이구나, 생쇼하는 것이구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구나. 예,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기사 내용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재명 부인 낙상, 여기 낙상이라고 딱 고정을 하죠. 이재명 부인 낙상. 근데 사실은 낙상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직까지 진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낙상하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만 나왔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입은 상처, 실제적으로 입은 그 상처가 바로 이 얼굴의 뼈에 이게 골절입니다. 예. 이 얼굴 뼈의 골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낙상으로 생긴 것이냐, 아니면 폭력으로 생긴 것이냐, 이건 아직 이제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언론들은 낙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 병원 기록, 이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진짜 낙상을 했으면, 무슨 뭐 앰뷸런스 타고 가는 사진이나, 무슨 뭐 병원 기록이나, 이건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낙상은 낙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 기록, 병원 기록, 뭐 이런 앰뷸런스 사진, 여기 이제 손잡고 있는 사진 있죠, 이런 사진. 손잡고 한 사진. 자, 이런 거를 공개를 했다. 예, 이런 걸 공개를 했다. 이거는 더 의심이 갈 만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이 교체를 할 거냐. 이거는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외형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규나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이들 중에 한 명만 이제 성남시장 관련된 내용 딱 연관성 딱 엮어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배임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몇천억이라고 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몇천억이라는 이 액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과 결이 다른 현재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공개적 발언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뉘앙스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촉새 나 도와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인영, 여러분, 그 다음에 임종석, 이런 사람들 전혀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 발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긴장해야 되죠. 이재명 긴장해야 됩니다. 응? 예, 왜냐? 예, 이번에 만약에 검찰이 이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날려버리면 한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죠. 한순간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준비해 놓은 감춰 놓은 그런 엑스맨. 자, 엑스맨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4일이나 남아있는 이 대선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사실 이재명에 대해서 아는 게 많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예, 그 내용이. 그러나 이재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만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단어나 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뭐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바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예, 제 화면도 계속 저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뭐 할 말은 제가 하지만, 그러나 뭐 책 잡혀가지고 뭐 검찰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평화나무 김용민이 다 고발해가지고 2건이나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거든요. 예, 이제 정권 바뀌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김용민이 이제 검찰에 불러다니고 재판받고 이제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럴 날이 오기를 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저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고소고발하죠. 이번에도 또 김용민이 정광훈 목사님 선거법 위반 또 고소고발했더라고요. 김경재 후보, 우리 당의 김경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아니, 당 대표가 당대표예요, 당대표. 당대표가 자기 당 대통령 후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힘써달라. 아니,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말이죠, 이 머리가 이게 이게 정상적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 사탄들이 모여있는, 그 고발의 마왕들이죠. 고발의 마왕. 예, 고발의 마왕들이 모여있는 저곳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고발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 국민특검단도가 기회만 생기면 그냥 걸리면 무조건 다 고발하고 있거든요. 예, 고발은 고발로 대응을 해야 돼요.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얘기가 좀 딴 방향으로 갔어요. 제가 좀 흥분했는가 봐요. 방향이 조금 틀려졌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예,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만 제가 좀 더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 조금 더 나가면은 틀림없이 이재명이 나 고발할 거거든요. 근데 얘라 어차피 나는 이거저거 다 찍혀 있는 몸이고 어차피 이거 다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발할 것인가. 옛날에 그냥 오죽이나 하면은 CBS가 이은재 고발해가지고 하지를 않나. 그냥 참 건수도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좋아요. 예. 아무튼 간에 약간의 그 폭력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원희룡 부인이 신경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이재명의 행동을 관찰해보니까 저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다. 예.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그 정도면 고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희룡 부인을 고발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희룡 부인이 왜 이재명이 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가라고 하는 거를 낱낱이 증거와 자료를 대면서 언론에 터뜨리고 그 다음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거거든요. 예, 자료를 제출해. 그러면 100% 자기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법적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언론이 말이죠. 이제 누구와 싸우냐면 이재명하고 원희룡 부인하고 싸우는 거죠. 그거를 신나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해주는 거죠. 야,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사건도 예, 어떤 이게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야밤에 쓰러지면서 넘어지는데 이게 이제 안아골절, 얼굴 앞면에 골절이 되고 성형수술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 물론 그 내막이야 본인은 쓰러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예,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분노 조절 장애의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무슨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심각하게 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 자신도 깨달아야죠. 네, 자신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은재 고발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왜 분노 조절 장애인가? 이 사람이 왜 소시오패스인가? 나는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재판정에 가서 얘기하면서 언론에 그거 계속 기자회견 하고 터뜨리면서 물론 처벌이야 받을 수 있겠죠. 판사에 따라서.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세상이 바뀐 세상이니까. 그때는 이미 세상이 바뀔 거니까. 예, 하여튼 간에 여러분 저도 지금 그냥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근질근질하지만 좀 참을게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는요,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지,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숨기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운명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손에 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냥 감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국민의 심판을 받느냐, 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이 국민들이 인기가 없다는 거죠. 예. 과거에 경기도지사가 될 때에는 여러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촛불 세력, 자, 이들이 결집해가지고 바로 경기도 도민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그런 민주당이라는 열풍에 의해서 바로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당선을 시켰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잖아요. 이번 선거는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도 댓글을 걸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속았다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지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아무리 이 조작을 하고 여론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실제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선거 부정이 일어날 그런 확률이나 이런 가능성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멀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지금 현재 자기들에게 온
이 좌파들에게 온 이런 기회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그런 아픔을 저들이 겪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에 정말 위험한 후보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윤석열도 사실은요, 윤석열도 이 문재인에게는 원수입니다. 원수. 예,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윤석열을 제거하려면 이재명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예, 이재명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을 제거해도 별 토를 못 달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살려놓고 윤석열만 그냥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 야권 탄압이에요. 야권 탄압. 야권 후보를 기소를 하는 이런 정부는 미친 정부예요. 미친 정부.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이재명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일거양득이야. 한 번 움직여서 두 명의 적을 다 없애는 거야. 자, 그래서 이재명도 사실은요, 예, 이재명도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측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날아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과연 문재인의 측근이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가? 없어요. 예, 측근이라고 하면 유촉새, 임종석이, 이인영이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안 갑니다. 왜? 언제 바뀔 줄 모르니까. 대권 후보가 언제 교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을 할 거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현재 40%도 안 되는, 40%도 안 되는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검찰, 법원, 이 사람들이 지지율이 50%도 안 가고 40%도 안 가고 30%대에 있는 이재명을 의지했다가 나중에 자신들이 어떤 큰 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검찰이 말이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탈탈 타는 거예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탈탈 텁니다. 유동규부터 김만배, 남욱, 정영학 탈탈 다 털어가지고 저들을 완벽하게 엮어놓은 다음에 마지막 칼날, 그때는 이제 각하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과연 이 각하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 저 잡아라.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데리고 가죠. 자, 그렇다면 가는 순간 한낱 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제거하면 다음에 윤석열입니다. 예, 윤석열. 예. 현재 입건된 건수만 27건입니다. 공수처, 검찰 다 수사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손준성 고발 사주도 있고, 김건희 주가 조작도 있죠. 이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 예, 도이치뱅크 회장 권오수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도이치 회장 권오수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김건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14일 남았기 때문에 이 114일에 어떤 변수가 오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옛날처럼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 지금은 절대 그거 보장 못 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 후보의 교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대통령과 검찰한테 있어요. 왜? 이 둘 다가 다 현재 지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준성 고발사주, 예, 이것도 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답이 나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대통령 영부인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됐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의혹만 있고, 지금은 이제 의혹만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검찰이라는 게 그래요. 대통령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권한이 검사한테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이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검사들 그거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번에 박범계한테, 또 김호수한테 대통령이, 다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 아닙니까? 저거 끌어내려. 그러면요, 한순간 날아갑니다. 예, 대권 후보에서 한순간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 한순간 물거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도 이제 이재명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윤석열 차례입니다. 윤석열도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이재명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예.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손에 있습니다. 예. 문재인의 손에 이재명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어 있죠. 박범계와 뭐 김호수 이 사람들은 대통령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은요, 재밌어요. 예. 이번에 대선이 재밌는 게 바로 뭐냐? 이미 결정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이제 치면 이제는 야권 탄압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권 후보부터 쳤기 때문에 윤석열 치는 거 가지고 뭐 야권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아서 박수 칠 사람들이 더 많지.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제 손중성 고발사주, 김건희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윤우진이 비호한 거. 뭐 여러분, 예, 이거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예, 여러분, 이게 김만배 그 아버지 집을 사들인 거 있죠. 예? 검찰이 말이죠. 예, 검찰이 김만배로부터, 예? 윤석열 부친의 집 매매권, 이거 당연히 이 김만배하고, 예, 김만배하고 윤석열하고 관련성에 대해서 이거 확인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이 법원, 예, 법원 주변에는요, 지금 현재 윤석열 요청에 의해서 김만배의 누나네 집을 매입한 거. 자, 이것이 현재 이게 사실로 지금 다 이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김만배 자체를 모른다든가 뭐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윤석열이 심각한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죠. 예. 그런 거짓말을 하면 다 나중에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것도 심각한 거죠. 따져놓고 보면. 왜냐하면 김만배가 누굽니까? 예, 김만배 누구예요? 근데 김만배와 윤석열과 관계가 있다. 예, 여러분 이거, 예, 검찰 이거 다 까놓고 수사하면 말이죠. 옛날에 자기가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에 엮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엮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 검찰은 그런 실력이 있다는 걸 바로 이 추미애가 딱 이 시나리오를 짜고 각본을 짜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를 예단해가지고 그거를 맞춰서 엮어서 범죄자를 만드는 그런 실력이 있다는 거 추미애가 이미 다 지난번에 자신의 SNS에다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딱 구성시키면 말이죠. 그다음 부담 없이 윤석열 집어넣는 거죠. 자, 이때에 김동연이 등장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자, 이 김동연이 바로 뭐냐? 예, 창당 발기할 때 말이죠. 예, 얼만큼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움직였는가? 예. 바로 김동연 창단 발기인 대회할 때 송영길 갔죠. 이준석 갔죠. 예,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여시제 멤버죠. 예, 여시제. 핵심 멤버입니다. 멤버도 뭐 보통 멤버가 아니고 핵심 멤버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어떤 새로운 구상,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자신의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 이제 문재인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언론 카르텔 홍석현과 문재인과 이제 야합을 해가지고 꼭두각시인 이제 김동연을 내세울 수 있어요. 자, 김동연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 현재 숨어있는 인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지 세력이 없어도 김동연이가 딱 대통령 나 출마하겠다. 그리고 내가 당선되자마자 난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는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윤석열도, 날아가고, 이재명도 날아갔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예. 자, 윤석열이 후보를 사퇴한다. 예, 후보를 사퇴하면 홍준표가 다시, 예, 컴백합니다. 예, 대통령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과연 후보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는 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홍준표가 이제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가 이게 과연 등장할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1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앞으로 그 114일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 별의별 일 다 생기죠. 여러분, 별의별 일 다 생겨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뭐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막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둘이 붙는다? 예, 이거요. 이게 잘 돼야 그렇게 됩니다. 예, 잘 돼야. 그러니까 저는 한 반반으로 봐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반절이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반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적인 이재명을 제대로 대통령 만들었다가는 자기 식솔들이 다 죽는다니까요. 자기 식솔들, 자기를 따랐던 호위무사들,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가요. 예, 여러분 이재명 가만 안 둡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의 세력은 다 쳐냅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윤석열, 자신을 배신하고 간 윤석열, 자기 편인가 내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 아직도 이게 구분이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하는 스탠스를 보면 아니에요. 이거 저것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저게 아니네. 자, 이런 순간 윤석열도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윤석열 믿고 어떻게 살아요? 양산으로 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두 후보가 나온 게요, 이 문재인 대통령 골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지금 청와대에서 잠 편히 오겠어요? 이제 몇 달 아니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조차도 지금 현재 이게 불안해요. 여러분, 양산으로 진짜 순순히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 왜냐하면, 양산으로 가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우파 시민들이 양산에서 잠 편히 자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변에 가가지고 맨날 확성기 틀고 말이죠. 데모하고, 거기서 나와라, 내려와라, 그냥, 지금도 말이죠. 막 XX 새끼니, 무슨 XX 자식이니 하면서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태인데, 좀 심각한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플랜 B를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플랜 B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현재 예상대로면 12월 중에는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다 놓는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장기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하면은 자신도 사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 자신도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친박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력이 강력한 인원 동원 능력이 강력한 정광훈 목사님 측의 그런 국민혁명당, 우리 김경재 후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현재 갈 곳을 잃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완벽하게 등을 돌리고 갈라선 홍준표. 자, 이 홍준표의 지지 세력들. 자, 이런 세력들이 결집을 하게 되면 새로운 파워가 있는 새로운 그런 후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이 이제 대권 후보 교체가 되면 그 다음에 홍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는 홍준표가 법적으로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이 국민의힘의 그 세력, 국민의힘에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그런 그 우파 세력,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김경재 후보. 자, 이 김경재 후보가 이제 잘하면은 이제 그 대권 후보로 이제 급부상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그렇게 급부상을 하려면 한 가지 꼭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언론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언론이. 예, 그렇습니다. 언론이 지지하면은 그 바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바람이 일어날 동력이 다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이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이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언론의 이 보도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언론 보도, 이 언론 보도를 잘 여러분이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그 친이명박계 탄핵 세력들이 있죠. 친이명박계 탄핵 세력. 자, 권성동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 바로 법제사제위원장 권성동이 있죠. 바로 이 권성동이 탄핵의 주된 세력입니다. 이 탄핵 주된 세력이 현재 이 윤석열하고 아주 절친이죠. 자, 그러면 이 권성동이가 윤석열과 절친인데, 그러면 이 권성동 주변에, 윤석열 주변에 누가 모여 있느냐? 바로 이 탄핵 세력들이 모여 있죠. 근데 이 탄핵 세력들이 다 누구냐? 친이명박계예요. 그러니까 친이명박계가 박근혜를 괴멸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사실은 감옥에 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노인이 되고 나이를 먹었어도 당연히 감옥에 가야 돼요. 왜? 대통령이 돼서 해야 될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이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그런 배신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을 지지했던 이명박계의 세력들이 현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깨트려야 살아.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그 사람들을 하이에나라고 그랬고, 김종인은 그들을 파리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친이명박계 세력이 이준석하고 김종인을 내쳐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이준석과 김종인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공격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우파 유튜버들이 바로 이 국민의힘당 당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바로 직전에 있었던 비상대책위원장, 이 사람들을요, 아주 그 동네 개패듯이 말이죠. 아주 그냥 패되는 거예요. 목을 물었다, 목덜미를 물었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준석하고 이 김종인을 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이게 순수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파가 하나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로 모이려면 언어를, 언젠가는 우리가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바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팀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 유튜버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그냥 원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면서 쇠뇌가 또 되는 거야, 쇠뇌가. 아니, 같은 우파끼리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목덜미를 물었다, 망했다,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왜 그들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판이 국민에게 있는 거지 유튜브한테 있어요? 아니, 유튜버가 고작 그 몇십만 명 된다는 자기의 그 구독자들, 그 다음에 애청하는 사람 몇몇 명 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냥 이 우파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나 그거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언젠가 얼굴 맞대고 우리가 정권 그 탈환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 언론사들이 보니까 생쇼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친이명박계하고, 자, 이준석, 김종인 연합으로, 연합으로 현재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우파 유튜버들은 이제 기회를 잡았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다. 생각하고 친이명박계로 다 붙었어요. 친이명박계로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전체적 지지를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준석과 김종인을 이제 저들이 내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과 김종인을 내쳐야만 자신들의 세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친이명박계들은 말이죠. 내가 왜 이들을 간신배들이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일부 당원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당 분열 양상으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앙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중앙일보 이준석 내려와라. 자, 이준석 내려와라. 예? 이게 난리가 났어요. 예. 왜? 이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버가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우파 그 유튜버들이 그 뒤에, 그 보수 뒤에는 압력대, 이 압력대를 누구로 보느냐면 우파 유튜버로 보는 거거든요. 우파 유튜버들이 늑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현재 그 친이명박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하고 김종인 내려와라 이거죠. 여러분, 현재 이런 더러운 싸움, 이런 더럽고 치사한 싸움에 현재 국민의힘당이 말려 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뭐냐? 예,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국민의힘당은 사실 희망이 없어요. 왜 희망이 없느냐? 예, 저들은 국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권만 눈앞에 보는 거죠. 거기에 이 늑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저는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여기에 신땡땡, 박땡땡, 홍땡땡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다 이름 자꾸 쓰는데 절대 쓰지 마세요. 저들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저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고 막 목덜미를 막 물어뜯고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 번 그래도 여기는 교회 방송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합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우파 유튜버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방송 채팅방에 와가지고 막 누구를 죽이자 누구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고 알면 돼요. 왜냐? 우리가 안 해도 언론이 하고 우리가 안 해도 국민이 다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에게도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통령 후보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후보 교체는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의 시나리오예요. 이게 여러분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재명도 갈리겠구나. 아, 윤석열도 갈리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꺼내놓은 그런 숨어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일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방송 들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치 소설이니까 여러분 현재의 이 시국과 함께 가는 이 소설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상력, 여러분들의 추리력,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을 살려가지고 재밌는 방송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지금 제가 방송한 일에 가장 많은 숫자가 현재 동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이 동시 시청 숫자가 이제 2,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 영적 능력이 탁월한 조나단 목사님 방송 여러분 가셔서 꼭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한국교회 방송 이은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